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관한 건데요. 모바일 헤더 레이아웃을 이제 데스크톱 헤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죠. 이 포인트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는 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기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414픽셀, 768픽셀 하는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비는 부분들이 생기죠. 450픽셀에선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는 부분 없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콘텐츠로부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로 도출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메인 내비게이션의 글씨 크기를 뷰포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는 건데요. 모바일 기기는 화면 사이즈가 다 달라서 글씨 크기를 고정해 두면 어떤 기기에서는 괜찮은 글씨 크기가 또 어떤 기기에서는 너무 작거나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글씨 크기에는 VW라는 단위를 사용할 거고요. 이걸 적당한 사이즈로 반응형 코딩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코딩으로 들어가 보죠.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요. 1.5배속으로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이 처음에 도입됐을 2010년대 초반에 이 책을 봤어요.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이게 이단 마콧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이 반응형 웹 디자인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이거저거 하는데 꽤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책을 썼겠죠. 자, 요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디자인 변경을 가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기기별 브레이크 포인트 신경 써가지고 많이 쓰는 기기는 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는 하는 편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늘려가면서 어느 시점에 변하겠다 해주면은 어떤 기기 사이즈에도 어떤 화면 사이즈에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자, 데스크톱 디자인을 다시 봅시다. 이 디자인이 어느 순간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언제 바뀌면 될까요? 왼쪽에 이 메뉴가 들어가면서도 충분한 공간이 생길 때, 그때 바뀌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글자들이, 글자 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계산된 보면은 15.85 픽셀이잖아요. 근데 기본 글자 크기는 얼마입니까? 16 픽셀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일단 16 픽셀까지 갈 때까지 좀 해봅시다. 네, 458부터는 16픽셀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458부터는 1램 사이즈로 고정시켜 버릴 겁니다. 458부터 폰트 사이즈가 16보다 커지니까 일단 고정을 할게요. 미디어, 이게 이제 사스의 좋은 점이죠. 요 클래스 안에다가 미디어 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min width 458 픽셀. 일 때는 폰트 사이즈를 3.5VW가 아니라 1램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키워볼게요. 아까는 엄청 커졌는데 지금은 엄청 커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 로고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딱 생겼을 때 얘를 왼쪽으로 떨어뜨리면 될 거예요. 그것은 몇 픽셀일 때일까? 자, 일단 458 이렇게 하고요. 자, 458일 때 이 로고 사이즈는 지금 114.5입니다. 요거보다 더 커지면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사이즈도 458에서 끊을게요. 458에서 114 픽셀로 끊겠습니다.
이게 114 픽셀. 하이트는 오토인 거 안 덮었으면 되죠. 114 픽셀이고요. 이제 점점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스페이스 비트윈인 게 약간 거슬리기 시작했죠. 좀 너무 벌어져요. 그죠? 자, 458일 때 얘가 114잖아요. 458 더하기 114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그죠? 458 플러스 114 572부터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네, 572인데요. 근데 메뉴가 약간 보기 싫죠. 458부터는 스페이스 비트윈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로 몰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8부터는 내비게이션도 좀 justify 콘텐츠를 센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패딩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메인 내비 아이템에다가 패딩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패딩은 A에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클릭 영역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C 메인 내비 LI의 A인데요. C 메인 내비 A. 이렇게 해서 선택자 점수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 객체 지형 CSS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패딩은 기본적으로 좌우로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아래는 일단 없앨게요. 자, C 메인 랩이 A 클래스가 붙은 데가 없으니까 아무 영향이 가지 않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헤더 열겠습니다. 헤더 HTML 열었고요. A에다 클래스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네, 이러면 떨어진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게 좁은 화면에서도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제 한 가로를 튀어나가지 않고 다 배열이 되는지 봅시다. 아이고, 안 되네. 321대는 우리가 플렉스에 갭을 줬었죠. 그러면 네, 갭을 10픽셀씩 줬으니까 아니네. 메인 내비에는 갭을 얼마를 줬지? 갭이 아니지. 메인 내비. 메인 내비는 갭을 안 줬네. 참, 패딩 주지 말고 갭 줄까? 에잇.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맥스 위드가 458 이상일 때 패딩을 주죠. 이러면 네, 깔끔하네요. 어디서 이상한 지점이 나타나. 466? 458부터 458. 딱 458에 걸리는구나. 고정이 안 되네. 자동 조정을 뺐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이렇게 늘어날 때, 네, 됐죠? 자, 아까 계산기 해놓은 거 572일 때 이 로고를 떨어뜨리고 이 메뉴를 감춰버릴 겁니다. 자, 메뉴가 떨어지면 얘는 당연히 박스로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하려던 거는 봅시다. 자, 이제 퍼스트 세컨드가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였는데 first는 왼쪽으로 가고 second는 오른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C 헤더가 지금은 아무 스타일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드 100%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스타일이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572부터. 네, 됐죠? 보자. 이 선이 메인 내비에 있으면 안 되네요. 아이고, 모바일에선 이 선을 메인 내비에 붙였는데 데탑으로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 선이 사실 메인 내비용 선이긴 한데 헤더에다 붙이죠. 네, 헤더에다가 선을 옮겨줘야 되겠어요. 요 선을 메인 내비에 있던 선을 네. 그럼 다시 모바일일 때 어떤지 뭐 잘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없애야 됩니까? 요놈 없애줘야죠. 요놈은 C header first left인데 그 중에 요 버튼입니다. 이 로고는 남겨놓고 요 버튼을 없애줘야 돼. 그래서 C 버튼 like 텍스트만 있을 게 아니라 이 버튼에다가 클래스를 다른 걸 붙여줘야 됩니다. 쟤는 햄버거 버튼이에요. 햄버거 버튼이니까. 그리고 이 버튼 안에다가 메인 내비를 넣어야 되나?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햄버거 만들 때요. 일단은 헤더 밑에 C 헤더 햄버거 있었죠? 햄버거 디스플레이 블록인데 아이고, 이 C 헤더 햄버거를 C 버튼 라이크 텍스트로 덮었구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SVG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이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사실 헤더 햄버거에다가 달아줄 그런 일은 아닙니다.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어서 블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U 블록 이렇게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U 블록이란 클래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U 블록 없죠? U 블록 하나 만들고 갈게요. 임포트 유틸리티 클리어 픽스 이렇게 있는데요. 유틸리티 위드 헤딩 스페이싱 뭐 해야 되냐면요. U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틸리티 etc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아이고. 자, 유틸리티 하이드 우선 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열어서 카피하고 etc. 자, U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 네. 자, 이 노란 줄가 있죠? 오타난 거 고쳤죠? 자, 이제 이 SVG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은 C 헤더 햄버거라는
클래스를 가지게 됐고요. 이 C 헤더 햄버거는 570 얼마에서 572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자, 요 572는 우리가 계산을 한 결과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사라져? C 헤더 햄버거. C 버튼 라이크 텍스트가 있어. 디스플레이 논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충돌이 나네. 참. 이러면 사라집니까? 네, 사라지네요. 그렇다면 C 헤더 햄버거의 버튼 라이크 텍스트 그놈이 아이고 버튼 라이크 텍스트에 인라인 블록이 들어있죠. 근데 얘는 인라인 블록이 뭐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네, 뭐 있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버튼 라이크 텍스트 얘는 사라져야 되고. 대략 1분 정도 고민했는데요. 임포턴트는 피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가 어디선가 충돌을 일으킬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대탑에서는 100% 사라져야 되는 애니까 좀 예외적으로 임포턴트를 써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자, 요 458을 변수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8이 아니라 572를.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정한 헤더 레이아웃의 대탑과 모바일의 분기점으로 계산해낸 값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수로 만들게요.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만들겠습니다.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변수로 만들었고요. 572는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두 개밖에 안 썼으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보자. 458도 여러 군데 쓰긴 했는데요. 얘는 뭐 바뀔까?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놔둘게요.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는 조금 바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변수화한 거고요. 자, 요놈 없애줘야죠. 매그니파이어 얘도 미디어 엑스위드 민위드 이렇게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에 디스플레이 넌 해줍니다. 네, 없어졌죠. 자, 요런데도 얘네가 아직은 네, 마음을 못 잡고 줄바꿈이 되고 있는데요. 얘네 줄바꿈 되는 거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메인 앱이 얘 여기다가 일단 요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붙여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게 하죠. 뭐 약간 뛰쳐나가면은 나중에 좀 정리해주면 되니까. 뛰쳐나가는 거 맞죠 이거? 헤더가 575 바디가 575 잠깐만요. 얘가 449.51 134 안 뛰쳐나가네? 네, 됐습니다. 세컨드에서 서치 컨테이너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메인 내비는 메인 내비대로 있고요. 자, 헤더 서치 컨테이너 모습을 드러내게 하죠. 메인 내비 말고. 네. 기본은 디스플레이 논이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일단 소환을 하죠. 그 다음에 우측 정렬 해야겠네요. right. 자, 얘는 모양을 잘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단은 레이아웃은 뭐 얼추 이제 다 잡힌 것 같아요. 이 검색창은 지금 데스크톱 검색창 따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랩이 틀 잡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얼추 잡았으니까 이제 다듬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딱 붙는 거 별로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딱 붙는 거 별로고, 그리고 위아래도 좀 살짝 떼줘야 되고요. 그거는 좀 하죠. 요 랩이 자, 서치 박스, 서치 컨테이너, 얘는 좀 마진 바텀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0픽셀 정도. 헤더 세컨드가 패딩을 갖고 있을까? 우측 패딩. 헤더 세컨드가 우측 패딩을 가질까? 일단 얘가 아래쪽 마진을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픽셀로 일단 주겠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얘가 지금 10픽셀 정도가 아닌데 30픽셀 정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20픽셀 정도예요. 그러니까 20픽셀로 하죠. 네. 그리고 왼쪽에 좀 패딩이 있어 줘야 돼. 그래서 서치 컨테이너 말고 헤더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면서 패딩을 10픽셀을, 위아래는 0, 좌우는 10픽셀 이렇게 주죠. 이렇게. 좌우 10픽셀 주니까 요거 뛰쳐나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좌우 10픽셀 줘서 592로 늘렸습니다. 592. 네. 근데 좌우 10픽셀을 줬는데 했다. 아니 잠깐만, 보더박스 아닌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박스로 설정하면 박스 너비를 지정했을 때 그 안에 패딩과 보더의 너비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기본값인 콘텐트 박스에 비해서 편리하죠. 콘텐트 박스는 패딩이 달라질 때마다 박스 너비도 바꿔줘야 하는데요, 보더 박스로 지정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보더 박스인지 좀 볼게요. 박스 사이즈,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맞는데? 뭐야? 왜 튀어나가? 내가 지금 어디다 줬어? 헤더에다가 패딩, 이렇게 좌우 패딩 준 건데? 자, 헤더 퍼스트는 얘는 이제 패딩 없어도 되죠? 헤더 퍼스트는 패딩 없어도 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에도 갭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너비가 정비가 됐네요. 좌우 10픽셀. 네. 위쪽에도 있어 줘야겠네. 그래야 이게 그 검색창이 딱 붙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패딩을 위아래에다 다 줘야 되나? 헤더는 보더 바텀이 있어 가지고요, 위쪽만 주죠. 10픽셀 10픽셀 0 10픽셀 이렇게. 일단은 요 사이즈에서는 여백도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또 반응형 사이즈를 늘려볼까요? 이렇게. 아니, 자동 조정 안 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늘릴게요. 자, 592부터 이렇게 헤더가 데스크톱 레이아웃이 됩니다. 이제 뭐 그래 그냥 이제 그냥 데스크톱 레이아웃에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너비가 얼마냐? 네, 지금 제 컴의 너비가 한 984 보다 조금 큰 정도네요. 반응력 지워볼게요. 그러면 너비가 1024픽셀입니다. 근데 1024픽셀에는 걸맞지 않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 김에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네. 근데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헤더가 되게 넓은 화면일 때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너비가 154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넓게 할 수는 없고 1280 정도에 들어가게 요즘은 하니까요. 1280으로 하겠습니다. 보자. 헤더. 아이고. 그러면 헤더 안에 first, second를 랩핑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네요. C 헤더 랩핑하는 거 하나 만들죠. C 헤더 이너라고. 아하. 그래야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요. 네. 헤더 세컨드와 퍼스트를 품는 요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헤더 이너가 가져가야겠죠. 자, 그리고 너비를 맥스 위드를 1280 픽셀로 잡습니다. 지금 제 화면은 1280 픽셀이 안 되니까 1280 픽셀보다 큰 화면에선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가운데로 와줘야겠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일단 가운데로 왔는데 문제는 이제 대탑 디자인을 보려면 아이구야 사이드바 일단 가릴게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자, 제 화면이 지금 1024니까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럼 이 메뉴 사이즈가 상당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걸 꽉 채워야 됩니다. 꽉 차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아닐 때 얘가 등장을 해야 되네.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토리 북스는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가로 너비가 얼마까지 커졌어? 210까지 커졌거든요. 1024일 때 210이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20%. 네, 로고 사이즈는 다시 커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더 로고, 미니드, 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자,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위드를 다시 20VW로, 그 다음에 1024부터는 이제 210 픽셀로 고정. 네, 이렇게 볼까요? 커졌네. 마음에 드네. 커지다가 1024부터는 고정되는 거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글씨도 커져야 되겠는데요, 같이. 글씨는 얘가 지금 폰트 사이즈가 그러니까 22 정도 되네요. 25? 네, 23? 아, 그냥 보기 좋은 정도를 제가 잡아야겠네. 요거 없애고요. 자, 지금 너무 작잖아요. 이게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작지? 폰트 사이즈가 얼마길래? 그냥 16인가? 아, 폰트 사이즈가 16이구나. 왜 16이지? 잠깐, 네.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퍼센트를 줄여놨었네요. 마이토리복스 이거 너무 큰데? 210, 210이면 안 되는구나. 네, 너무 큽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죠? 150으로 가겠습니다. 1024에 150이면 얼마냐? 14.6%네요. 요거는 그냥, 자, 사실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14.6484375를 그대로 갖다 쓰라고요. 퍼센트에서 이렇게 하고 해선 150. 네. 이러면 볼까요? 여기서는 좀 작은 감이 있죠.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20이 맞고요. 768부터 고정을 하죠. 768부터 150으로 고정을 하죠. 네. 요거는 20VH로 하고. 자, 이러면 여기서 똑 떨어졌다가 커지다가, 네, 어느 순간 안 커지는. 자, 요 글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글씨 크기가. 그리고 간격도 괜찮고요. 근데 조금 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여기부터는 글씨 크기가 얼마입니까? 16이고요. 네, 16픽셀이죠. 여기부터는 VW로 다시 바꿔주려고 그래요. 670부터. 자, 메인 랩이 어디 있습니까? (670부터는) 폰트 사이즈를, 자, 16 나누기 670 나누기, 아니지,
아니지. 네, 2.388 뭐 식이 VH네요. 이렇게 VW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글씨가 같이 커져요. 네. 언제까지 커질 거냐? 23픽셀 정도까지 커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94부터는 24까지 키우죠. 24까지. 여기 폰트 사이즈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24까지 키우겠습니다. 1005. 어이씨. 네. 이렇게. 아, 이것도 너무 큰데? 디자인에 비해서도? 그죠? 이게 지금 폰트 사이즈가 얼마가 된 거야? 24픽셀이네? 지금 전체 비중에 비춰서 폰트 사이즈 너무 크죠? 2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20. 그럼 얘가 20이 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개선됨 폰트 사이즈 23. 자, 쉬프트 누르고 하면 10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838부터 2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838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20. 자, 670 픽셀일 때 2.3 뭐 그거는 괜찮았죠, 사이즈가. 자, 글씨 크기는 적당히 졌는데 지금 디자인과 비교해 보면 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이너 요게 스페이스 비트윈이면 안 될 것 같아요. justify content가 스페이스 비트윈이면 안 되고 너비를 다 차지하게 꽉 차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스페이스 어라운드 말고 테이스 이븐리 아니구나. justify content 다 채우기 못하나? 스트레치? 스트레치가 있을 텐데 온라인 콘텐츠 위아래고 온라인 아이템 justify content는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헤더 이너 요거를 보자. 퍼스트는 그대로 두고요. 세컨드를 플렉스 그로우를 주면 되죠. C에다 세컨드 메인 내비 말고 헤더. 세컨드 지웠구나. 자, 서치 컨테이너가 세컨드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 있는 지점에서 뭘 해야 되냐? 플렉스 그로우 1. 니가 다 먹어라. 네, 얘가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근데 퍼스트랑 세컨드 사이의 갭이 지금 10픽셀인데요. 요거는 좀 작은 화면일 때 그랬던 거고 조금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C 헤더 이너에서 C 헤더 이너 갭이 10인데요.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보다 조금 더 커진 경우 뭐 한 900 정도 잡아보죠. 900 픽셀. 여기서는 갭도 20 주고요. 패딩도 20씩 줍시다. 네, 뭐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보자. 메인 내비의 바텀도 같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메인 내비의 패딩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좌우 패딩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래쪽 패딩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좌우 패딩은 요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부터는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좌우 패딩은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는 670보다 조금 작은 값이었죠. 패딩 레프트 0, 패딩 라이트도 0. 이렇게. 네, 됐네요. 그럼 얘네 사이를 조금 떼주면 좋겠죠. 요거를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 비트윈이 지워졌는데 왜일까? 아, 센터로 바꿨구나. 네. 얘는 언제부터 다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까? 봅시다. 메인 내비가 원래 458부터 센터였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부터는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죠. 이거 센터는 괜히 떨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스페이스 비트윈. 이거 너무 떨어지네. 스페이스 어라운드 합시다. 이러면 좌우가 조금 공백이 생기니까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적당히 된 것 같은데 디자인하고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조금 좌우가, 여기는 또 이렇게 끝이 맞아버리네. 스페이스 어라운드하고 좌우 패딩을 스페이스 비트윈 하고요, 좌우 패딩을 주는 걸로 하죠. 이쪽에서 민 위드를 얼마로 할까? 900. 100일 때 갭을 50 정도 주고 60 주고, 네. 오른쪽 패딩은 요 검색 박스 작업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내비에다가 하나만 작업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메인 내비 A인데 A 중에서도 SNS다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SNS가 두 개잖아. 두 개인데 하나의 LI에 있는 거 맞죠? 아씨, A가 아니라 SNS 버튼 이렇게 되네. SNS 이렇게 합시다. 링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표시만 해 놓을게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뭐였냐?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에이씨, 아이콘 다운 받읍시다.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아이콘 여러 개 있는데 요즘 요게 공식 아이콘이죠. 동그라미에 이렇게 애플 가운데 있는 거요. 이렇게 샀고요. 저 우선 서브라임에서 열어가지고 24픽셀, 얘는 32픽셀인데요. 24로 두죠. 24. 인스타그램 먼저 붙여놓겠습니다. 페이스북 붙여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뭐 괜찮게 됐네요. 요거는 호버하면은 좀 색깔 변하게 하고요. 사이에 띄는 것도 나중에 좀 해주고요. 자, 이 갭만 조금 늘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갭이 또 반응형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024에서는 갭을 얼마로 주냐. 해서 컴포넌트에서 900부터 60. 지금 갭을 80 정도로 주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1280일 때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00일 때 갭 괜찮은 것 같아요. 768, 이게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인데요. 갭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68에. 그래서 이렇게 20으로 하고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점점 괜찮다가 900부터 이 정도 갭 괜찮은 것 같아요. 1280에서는 조금 모자라 보이니까 900일 때 70. 계산기 또 두드려 봅시다. 70 나누기 900. 70. 네, 이렇게 VW 잡아주죠 뭐. 이렇게 VW 해주고요. 1280부터는 어떻게 해줄지 넣어보죠 뭐. 이러면 갭이 얼마니? 여기다 1280 곱하면 되는구나. 100이네요. 120 조금 더 주는 게, 네, 이러면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이러면 1280보다 큰 컨테이너가 됐는데, 얘가 약간 더 메뉴명이 크기는 해요. 크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도 얘가 조금 더 크고 얘가 디자인이 조금 더 큼지막 하거든요. 로고가 지금 얘는 가운데 정렬이네요. 여기서는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뭐 가운데 정렬 할까요? 이러고 볼스트랩트 요거를 자 align 셀프일 거예요 아마. 요거를 센터 뭐야 align 셀프인데 요거를 and 스타트 이게 지금 위에 패딩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로 해봤자 약간 아래로 떨어지네. 에이씨, 이래서 안쪽에 있는 애들이 패딩을 가져야 되는구나. 좀 귀찮네요. 센터 주고 마진 탑 마이너스 10픽셀 마이너스 20픽셀 이렇게 주면 가운데 가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죠. 알라인 셀프에 마진 탑 마이너스 20. 이거 그리드로 한번 더 해보려 그래요. 근데 그리드로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 아무래도 마진탑을 마이너스로 주는 건 오반 것 같아요. 그냥 아래쪽에 두는 게 낫지. 이미 가운데 정렬이네. 미묘하게 아래쪽 가운데 정렬이구나. 이미 가운데 정렬인데 지금 10픽셀 컨테이너에다가 패딩 주지 말고 컨테이너엔 좌우 패딩만 주자. 자,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너에다가는 좌우 패딩만 주고요. 좌측 0, 10 이렇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0, 20만 주는 거죠. 그럼 좌우 패딩이고 위아래 패딩은 지금 얘는 위아래 패딩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얘만 위 패딩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치박스 담고 있는 C 헤더 서치 컨테이너 여기다가 마진 탑을 주든 패딩 탑을 주든 하겠습니다. 마침 마진 바텀이 있네요. 그럼 마진 탑도 주면 되겠죠? 이러면 얘는 정가운데 가는 거고요. 네, 뭐 생각보다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얘는 좌우 10픽셀인데 여기는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부터 20픽셀을
갖고 있네요. 일단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에선 10을 주고요. 얘가 20으로 뛸 때 같이 20으로 뛰게 하죠. 0, 20, 900 픽셀부터. 네. 얘네 메인 랩이 모바일일 땐 안 나와야 되죠. 보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늘어야겠네? 얘네가 한 660 정도로 늘어야 되네요. 얘네가 들어나가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금 늘어야 되겠습니다. 700? 700으로 할까? 편하게. 헤더 브레이크 포인트 592. 592?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592. 662. 653으로 하죠. 네. 이게 헤더가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반응형 할 때도 제일 까다로운 쪽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좀 재볼까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20분을 더해서 메인 랩이 틀 잡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커밋부터 할게요. 지금 유틸리티 만든 거는 별도로 css 유틸리티 클래스 유로 만듦. 네. 자, 나머지는 헤더, 푸터는 뭐가 바뀐 거야? 쟤는 오타가 들어갔어요. 일단 이렇게 일단 이너가 들어가면서 전부 다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yes 합시다. etc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헤더 이너 추가된 거, 그 다음에 헤더 퍼스트 반응형 추가된 거, 반응형 추가된 거, 세컨드 서치가 아니라 서치 컨테이너라고 이름 들어갔고, 세컨드 내비는 그냥 이름이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 내비 쪽 코드 반응형 추가된 거. 네.
대체로 대탑 반응형이 추가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헤더 반응형 작업, 모바일에서 데스크톱으로 커질 때 반응형 작업. 이렇게. 자, 태그는 오늘 9강이니까 6강, 8강, 9강 태그 씹어놨고요. 네. 됐고, 마지막으로 작업. 지금 1시간 36분 지났거든요. 10분 빼서 1시간 26분으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1시간 플러스 26 나누기 60. 우와, 예상보다 훨씬, 예상의 5배. 으아! 네, 이건 예상의 완전한 실패고요. 제가 헤더를 너무 우습게 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도 검색창도 있고 메인 랩이 서브 메뉴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조금 현실적으로 잡아놨으니까요. 잘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